90년대 어떤 여자가 부대 안으로 6개의 관을 끌고 들어왔다. 199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꿈도 희망도 없이 막연히 봄이 찾아와 버렸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다, 취업이다. 각자 갈 길들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력한 봄을 보내고 있었다.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놈이 그렇게 집에서 밥만 축 내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적잖이 속이 끓어오르셨을 것이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군대라 가라 성화를 치셨고 그렇게 97년 봄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부사관을 자원 입대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부사관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나는 육군 특전사령부 흑룡부대로 착출되었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특전사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무던히도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98년 3월 중순경 우리 부대에서는 9박 10일의 강도 높은 대대 전술 종합훈련이 잡혀 있었다. 대대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은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어느덧 훈련 출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부대원들이 일시에 훈련을 떠날 수가 없는지라 부대원들을 크게 2개 조로 나누어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었었는데 훈련 출발 전날 대대장의 훈시 말씀과 함께 선발대에 훈련 사기를 높이기 위한 회식이 있었다. 막걸리 한 사발의 다음날 진행될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들 그렇게 얼큰이 취해 다음날 훈련을 위하여 일찍 취침에 들어갔다. 후발대인 우리들은 선발대의 회식 자리를 치우고 선발대의 목까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느라 덕분에 평상시 행정과 잡업무만 하던 일반 병사들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경계 근무가 잡혀있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채 주섬주섬 전투복과 방한복을 챙겨 입고 부사수와 함께 지통실에 들어가 근무 신고를 하고 이전 근무저들과 교대를 하기 위해 초소를 향하였다. 3월이라 하지만 산간지방인지라 아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바람과 눈보라가 10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 부대에는 2개의 초소가 있었는데 1초소는 막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이 1초소를 지나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2초소가 위치에 있었다. 그날 난 2초소에 배정을 받았었고 부사수인 이일병을 데리고 1초소 초입에 다다를 떼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1초소 근무병들이 우리에게 수화를 하였고 내 뒤에 부사수가 암구어 대신 정하사님 이일병입니다. 근무서로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며 1초소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예별나게 추웠던 밤인데다가 어중간에 잠에서 깨어나 근무를 서러 나온 터라 심통이 나있던 나는 1초소 사수이자 동기인 정하사에게 담배나 하나 달라고 하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면서 잠을 떨쳐내고 있던 찰나 옆에 있던 이일병이 김하사님 이제 2시 다 돼갑니다. 빨리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왔다. 불현듯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동기였던 정하사에게 간단히 인사말을 건네고 2초소 능선으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였다. 느닷없이 1초소의 통신기기가 울어대었다. 유선으로 연결된 통화장치인데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 된다. 정하사가 수화기를 들며 경직된 목소리로 내뱉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우리에게도 들릴 정도의 큰 고함 소리가 정하사가 들고 있던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정하사가 살짝 긴장하며 지금 근무 잘 서고 있습니다. 2초소 다음 근무자가 지금 올라가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 수화기에서 2초소 다음 근무자 올라가지 못하게 해. 거기 대기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수신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리 4명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의아해했다. 이에 어쨌든 여기 죽치고 있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 좋네 하며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정적을 깨고 다시 통신 장비가 울어댔다. 수화기에서는 몹시 다급하게 막사 쪽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우리 넷은 일시에 부대원들이 잠들고 있을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막사 쪽은 아무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라고 정하사가 대꾸하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초소에서 애들이 난리 났어. 웬 여자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모두 놀란 상태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정하사가 긴장하며 대답하였다. 정하사, 네가 직접 이초소로 연락해봐. 이초소 애들 아까부터 웬 여자가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단 말야. 정하사가 바로 알겠다고 하며 이초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또 다른 통신 장비를 돌려대며 통화를 시도하였다. 사수인 허종사 대신 부사수 사병이 말을 더듬어가며 연락을 받았다. 이상병, 나 정하사인데 지금 지통실에서 막사 쪽으로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연락 왔는데 뭔 말이냐? 느닷없이 이상병 대신 허종사가 말을 해왔다. 니들은 안 보여? 지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부대에 들어왔어. 지금도 막사 쪽으로 가고 있단 말야. 허종사가 고함치자마자 우리 넷은 다시 한번 일제히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하사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순간이었다. 무슨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적한 산등선의 새벽 공기를 충분히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다. 지금 저 여자가 쇠사슬로 뭐 끌고 들어오잖아. 허종사의 절규하는 듯한 외침을 뒤로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거 관이다. 허종사가 다시 말을 더듬어가며 당시의 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십 번을 말한 것 같았다. 저 여자 사슬에 관을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왔어. 진짜 안 보여? 사실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엄청 큰 소리에 쇠사슬을 끄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허종사의 절규가 결코 헛소리만으로는 들리지 않았었다. 전현이 지금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 지금 들어가 버렸다. 지통실에 연락드려. 진짜 허종사의 이 절규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수어기가 아니더라도 능선을 타고 메아리로 들려올 정도였다. 놀란 정하사가 지통실에 황급히 연락하며 지금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하였고 10여 초도 안 되어 막사 중앙 현관 전등이 켜지면서 환해졌다. 곧이어 환하게 켜진 전등 밑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누군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일제히 우리는 숨을 죽이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고 이후 곧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일찍 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 술 처먹었어? 무슨 여자가 있다고 이 밤에 지랄들이야. 중앙 현관 앞에 서서 일찍 사관이었던 오드이가 초소 능선 쪽을 바라보며 쩌렁쩌렁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초소 허중사와 부사수 근무자가 내려왔고 이들은 일찍 사관에게 욕지거리를 들어가며 막사로 향하였다. 나와 부사수 이일병은 어찌됐던 근무를 서야 하기에 능선을 따라 이초소에 올라가 근무를 서기 시작했고 시계를 바라보니 당시 시간이 새벽 3시 10분 경이었다. 김하사님, 20분만 더 서면 근무가 끝나는데 말입니다. 이일병이 희죽거리며 말을 건네왔다. 그렇다 근무 시간이 1시간 30분씩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까의 그 난리로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운 좋게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아까 쇠사슬 소리 너도 들었지? 라고 이일병에게 묻자 이일병도 표정이 굳어졌고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그때였다. 순간적으로 나와 이일병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리가 난 막사를 바라보았고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할지 내 머리를 의심해야 할지 잠깐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놀랄 장면을 목격했다. 아까 허종사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능선에서 바라보는 거라 얼굴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칠흑과 같이 검은 긴 머리에 그리고 무슨 야광채처럼 뿌연 빛이 날도록 하얀 옷을 입은 분명한 여자였다. 아까 일찍 사관이 나와 고함치던 현관 쪽으로 나온 여자는 뭔가를 이끌고 막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는데 맙소사 진짜 관이었다. 두 손으로 쇠사슬을 잡아 오른쪽 어깨로 매어 흡사 십자가를 이끄는 예수의 모습처럼 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관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었다는 것이다. 두려움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통신장비를 잡고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렸다. 손잡이를 돌려야 받는 쪽에서 벨이 울린다. 바로 일찍 근무를 서던 오디의가 퉁명스럽게 받았고 난 다짜고짜 관이 나갑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니들 오늘 술 빼돌려서 마셨냐?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순간 막사 쪽이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닫혀있는 커튼 사이로 허연 얼굴들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후발대 부대원들이 그 소리와 더불어 허중사가 막사로 들어가 난리친 까닭에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관이 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러 다음 근무자와 교체되었고 지통실에 들어간 나는 일찍 사관에게 다시 한번 쌍욕을 듣고는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내무실로 들어와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보냈다. 다음날 기상 후 일조점호 없이 선발대 인원들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훈련 출발 준비를 하였고 그 근처에서 배웅을 하던 우리 후발대 인원들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씩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어제 관을 메고 온 여자가 부대로 들어왔었대. 그 여자가 선발대 내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점자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선발대 측에서는 의외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술은 우리가 마셨는데 니들이 취했냐? 하사랑 중사가 귀신을 봤다고 조롱을 하며 그렇게 연병장을 지나 부대 밖으로 행군이 시작되었고 남은 후발대 인원들은 그렇게 부대에 남아 훈련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보고가 들어왔다. 천리행군 도중 해발 1249m의 민지지산을 넘을 무렵 정상 부근에 야영 캠프를 치고 야영에 들어갔는데 3월도 아닌 4월이라 기후를 크게 고려치 않고 방한복을 준비 못한 것이 미스였다. 이상 기후로 인한 초속 40km의 강풍과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 급강하로 인해 야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강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자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마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6명의 전우를 보내야만 했고 다른 1명의 전우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구구절절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